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도 보면 이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은 크게 많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계약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이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사고라는 건 뭐냐면 그 용법,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 중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용법, 자동차 용법이 뭘까요? 자동차 용법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자동차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운행의 이익이란 말도 씁니다. 운행의 이익.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예컨대 주차장에다 세워놨다. 자, 우리 여름에 장마지면 어떻습니까? 한강 주차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주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밤중에 자는 사이에 한강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 자동차를 물이 적셨다, 잠수시켰다, 그러고 나서 물이 쫙 빠졌다. 그럴 경우에 이게 뭡니까? 보험사고가 되느냐,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의 그 사고로 봐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자동차 용법대로 쓴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의 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러한 자동차의 용법에 의해서 쓰는 경우만 이 자동차 보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상법 내용이라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내용의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 계약은 개인용 자동차, 업무용 자동차, 영업용,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농기계 있는데, 이륜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겠죠. 그러한 경우에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도 여러분 뭡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에서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륜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례로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스쿠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쿠터가 있는데 책임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한 1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에 있어서 종합보험 뭐죠? 종합보험을 가려고 했더니 한 5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다 해서. 그럼 뭡니까 그? 제가 차량이 렉스턴 유로인데, 렉스턴 유로에서도 이 보험료가 한 50만원, 6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또 오토바이를 별로 타지 않으면서 주말에 잠깐 탈 목적으로 하는데도 이 보험료를 50만원씩 낸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들고, 이것만 어차피 이건 안 들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게 있고, 또 농기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농기계는 보험을 잘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운기 보험 드신 분 있나요? 어쨌든 그러한 농기계,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게면, 대인, 대물 이럽니다. 대인, 대물. 대인이라는 건 뭐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죠. 그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게 뭐냐면 대인입니다. 자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든지, 상대방을 치였다든지, 그러면 상대방 차량을, 추돌해 가지고, 그 상대방 차량에 있던 사람을 다치겠다든지, 어쨌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은 뭐냐면 상대방 차량이죠. 그쵸? 상대방 차량. 자차는 뭡니까? 자기 차량 손해죠. 자기 차량. 자손은 뭡니까? 자기가 다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오토바이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제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책임보험입니다. 근데 책임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은 대인, 대물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만 들고 자기 차가 망가졌다든지 자기가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되는데, 이것은 역시 강제보험이고 만약에 안 들게 되면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또 사망인 경우 있죠.
사망한 경우에 그에 관한 이 책임보험에 관한 자동차 이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법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0에 보면은 시행령인가 보면은 사망의 경우는 1억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이라든가 뭐 장애 그런 경우는 뭐 예컨대 1급은 뭐 2천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장애 등급별로 종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1급부터 쫙 정의를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경우는 1억을 맥시멈 받는다고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후유증 같은 거, 장애인 같은 경우 2천만원, 최고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이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손해가 났을 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종합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에 드는 게 뭐죠? 그게 이제 종합보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합보험에 들다 보면 책임보험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합보험 속에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보험은 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16만원 뭐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합보험 뭐냐면 임의보험이에요. 임의보험. 자, 책임보험까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다. 종합보험 범위도 이렇게 되는 거죠. 대인, 대물, 자차, 자손. 이 네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이 되는데 대인 뭡니까? 대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사망일 때는 무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을 다 책임보험만 들어서 운행하다가 사람을 상대방을 다치는데 예컨대 돈 잘 버는 변호사라든가 의사 이런 사람을 치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억 변제하고 꿀꺽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러겠죠? 1억이면 이 사람들한테 연봉이 1억이 넘은 사람들한테는 1억은 1년 연봉도 안 될 거예요. 근데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갚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대인은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일반 재산 가지고 그걸 변상해줘야 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인은 한도가 없고 자손은 한도가 있습니다. 대물 자기가 다친 경우는 한도가 있는 거죠. 뭐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여러분들 종합보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종합보험 들 때는 이 보험회사와 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물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다든지 상대방 물건을 깨뜨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내가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고 자차도 자기 차량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같은 경우도 예컨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말하면 블루북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고 우리도 보험회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종합보험을 보게 되면 자차가 얼마, 예컨대 자차가 얼마로 돼 있다. 예컨대 자차가 예컨대 500만 원 됐다면은 자 만약에 보험 사고가 생겨서 내 차를 수리해 주려고 보니까 수리 비용이 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 수리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차 가져가고 고물상에 팔고 500만 원만 보험회사가 지급해 줍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차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보험 영업소에서 보험회사에서 이 차량가액이 이미 연식, 종류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택 옵션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협상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물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컨대 앞에 가는 중고차 10년 된 중고차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별로 금액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앞에 가던 외제차 뭐 한 대에 막 7억 이상짜리를 받았다. 범퍼를 받았는데 범퍼 수리비가 예컨대 2천만원 나왔다. 1,000만원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떡하냐. 또는 많이 망가뜨렸다. 그런 경우는 수리비가 예컨대 수리비가 한 5천만원 나왔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 차이가 보험료 차이가 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억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외제차 부딪혀도 이걸로 다 커버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종합보험의 보험증권을 한번 차에서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험약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자동차 보험증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있나? 자, 보험 목적, 기재사항입니다. 보험 사고, 그 다음에 보험 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보험 기간,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기와 종기가 나오죠.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 그다음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직권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자동차 소유자와 그 밖에 보유자의 성명, 생년 연월일, 상호, 피보험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형식과 엔진 기계장치. 이건 여러분들이 꼭 그 보험 들 때 다 물어보죠. 그 다음에 차량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 이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그러한 책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차량 가액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양도와 승계인데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이 자동차를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A라는 자동차를 보험에 들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었습니다. 30일까지. 근데 이 자동차를 제가 중간에 6월 30일 날 B라는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팔고 제가 새 차 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여기에 보험을 들었죠. 뭐가 들었습니까? 책임보험도 들었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양도하려면 뭡니까? 당사자끼리 알아서 양도하면 됩니까? 보험회사에서는 A와 B를 똑같이 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A는 굉장히 저는 모범 운전자다. 근데 B는 굉장히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사기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뭡니까? 이 사람을 같이 안 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저를 어여삐 여겨서 예컨대 보험료를 50만원 책정해줬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똑같이 50만원 책정했다라고 알 수가 없겠죠. 보험회사는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너는 150만원 내놔라. 왜냐하면 사고 전력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차가 바뀌게 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바뀌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험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 이력 등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달라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이 양도가 됐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 B가 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이제 특이하고요. 양수인이, 그렇죠? 차가 방금 B죠? A에서 B로 간 경우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경우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방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이렇게 자, 나 자동차 B한테 넘길 건데 어떡할래? 라고 해서 보험자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10일 이내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역시 보다 승인으로 봐버리면 되죠.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테니까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험자가 10일 이내에 답을 해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도 굉장히 내용이 많죠. 많은데 이제 우리 상법에 있는 보험계약법상에 있는 자동차 내용은 이 정도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든가 그런 그 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좀 따분해 하실 것 같아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특히 무면허 운전 있죠.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 물론 이건 나중에 인보험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 이 판례를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보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